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궁금해하고 뭐 그런 사항들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풀을 뽑는 겁니다. 근데 풀을 뽑는다는 건 정원을 가꾸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필수적인 거예요. 뭐 회피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지금 풀을 뽑다가 이제 쉬는 시간인데 풀을 뽑는다는 건 정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 정원을 배우는 분들 중에는 뭐 손이 막 아파서 병원으로부터 절대로 풀을 뽑지 마라, 정원 일을 하지 마라는 진단을 받은 분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정원에서 풀을 뽑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과연 그렇게까지 풀을 뽑아야 되는가, 뭐 이런 다양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풀을 뽑는다는 건 잡초를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잡초란 무엇일까요? 잡초학이 있습니다. 식물을 공부하는 중에는 잡초학이 있는데, 잡초학에서 말하는 잡초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은 잡초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것은 잡초가 아니다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잡초라는 건 뭐냐? 내가 필요치 않은 것이 잡초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원에 지금 민들레꽃이 피었는데 민들레꽃이 내가 필요 없으면 잡초예요. 그러나 민들레 뿌리를 팔기 위해서 키우는 분 입장에서는 민들레는 잡초가 아닙니다. 농작물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에서 여러 가지 풀들이 나는데 내가 필요로 하다면은 결코 잡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은 잡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순기능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토양을 보존해 주는 기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즘같이 갑자기 소나기가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원의 풀을 다 뽑아버리면 비가 오면 토양이 막 유실돼요. 침식에 의한 거죠. 빗방울에 의해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의해 가지고 흙이 막 유실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토양의 정원에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잘 키웠던 그 토양이, 거름을 잘 먹은 그 흙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비가 막 오고 나면은 요 양수리 강물에 나가면은 흙이 빨개, 강물이 빨개요. 그게 뭐냐면 흙이 다 유실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잡초가 있게 되면 비가 와도 흙이 그렇게 유실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순기능이 뭐냐면 토양 온도를 올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여름에 땡볕이 꽉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토양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요. 그럼 특히 대표적인 식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클레마티스입니다. 뭐 델핀도 마찬가지예요. 토양 온도가 확 올라가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클레마티스가 잘 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클레마티스 윌트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데,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토양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마티스 밑에다가 풀을 잡초가 하나도 없이 다 뽑아버리면은 클레마티스가 죽어요. 그 이유는 뭐냐? 토양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잡초가 있다면은 죽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은 순기능적이 있습니다. 물론 역기능이 있죠. 잡초가 있게 되면은 제일 큰 원인이 뭐냐 하면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 내가 키우려고 하는 꽃이 빛을 받지 못해가지고 죽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습에 의해 가지고 그 속에서 병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봄에 뭐 튤립이나 뭐 이런 게 막 자라는데 풀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풀이 많으니까 과습해가지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벌레도 생길 수 있죠. 그 속에 벌레가 많이 숨어 있을 수도 있죠. 이러한 역기능도 물론 잡초가 있으면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잡초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풀을 뽑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든요.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 적정하게 풀이 있는 건 굉장히 좋다. 지금 저희 정원에도 풀이 많아요. 그걸 풀을 하나도 없이 일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정한 풀은 괜찮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꽃이 잘 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잡초에 대한
생리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땅 속에는 풀씨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풀씨들이 풀로 발화가 되는 데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광발화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씨앗이 발화하는 데는 빛을 받아서 발화하는 광발화와 빛이 없을 때 발화하는 암발화라고 하는 특징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대표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잡초씨는 광발화입니다. 빛을 받으면 발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풀을 싹 뽑았어요. 여러분 풀을 뽑을 때 어떤 마음으로 뽑나요? 오늘 싹 뽑으면 풀이 하나도 안 나리라고는 기대하에서 풀을 뽑습니다. 근데 뽑고 났는데 비가 오고 나면 며칠 있으면 또 풀이 파랗게 자라요. 왜 그럴까요? 땅 속에서 풀이 있을 때 그때는 빛을 받지 못해가지고 발화가 안 됐어요. 그러나 풀을 뽑음으로써 흙이 뒤집어져서 풀씨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빛을 받아. 그럼 발화하는 거예요. 광발화 특징 때문에 풀을 뽑고 나면 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풀씨가 발화가 돼서 파랗게 잡초로 그득 차요. 그러니까 잡초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풀을 하나도 없이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산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땅 속에도 풀씨가 하나도 없이 관리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풀씨는 주변에서부터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결코 완벽하게 풀이 하나도 없이 관리할 수는 없다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게 철학적인 이해죠. 뭐 좀 거창하기는 한데, 여러분 잡초와 함께 지내세요. 타협하세요. 그래서 적정한 풀씨는 잡초가 있는 거는 정원에서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게을러서 풀이 많이 자라게 되면 그때는 식물이 죽는 거죠.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만 가지 않는다면 적정한 풀이 있는 것은 유익하다,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잔디가, 여기 지금 잔디가 있는데, 잔디는 여러분의 기본 생각에 달려있어요. 많은 분들이 정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잔디에 잡초가 없게끔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요. 근데 잡초는, 잔디는 이 전체에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돼요. 특히 플라워 가든에서는 꽃이 잘 피는 게 중요하지 잔디밭을 잘 가꾸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잔디에 잡초가 있으면 그거를 못 봐요. 근데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여기 잡초가 많아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파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잡초가 있으면 그걸 뽑으려고 엎드려서 시간을 다 소모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 잡초가 있으면 내버려둬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깎고, 여름에는 한 2주 내지 3주마다 한 번씩 깎죠. 쫙 까먹으면 잔디가 파랗습니다. 물론 그 속엔 잡초가 있죠. 그러니까 잔디밭을 내 스스로가 용납하는 거예요. 풀을.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남이 왔을 때 봤을 때 잡초가 많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디밭은 뭐예요? 미관상 아름다움도 있지만 편하게 내가 밟고 쿠션이 있게끔 느끼면서 다니고, 또 아이들이, 집에 있는 아이들이 풀밭을 막 이렇게 밟고 다니게 되고, 그러면은 스폰지같이 푹신푹신하고 그러한 기능이 있으면 된다라고 접근하시면은 잔디밭의 풀밭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정원에 있어서의 잡초는 여러분과 타협할 대상이다. 결코 적이 아니다. 긍정적인 것도 많다. 그러면서 너무 뿌리 하나도 없이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적정하게 일하고 적정하게 뿌리 있으면 용납하고, 급하면 이렇게 뜯어만 줘도 돼요. 그래서 공기만 통하면 되거든요. 장마철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나가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꽃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붓들레아가 피어 있습니다. 여기 잠깐 붓들레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게 붓들레아입니다. 붓들레아는 정원의 나비를 부르는 식물이에요. 지금 저기 지금 호랑나비가 앉아 있고, 여기 부전나비가 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런 나비들이 끊임없이 정원에 옵니다. 그러니까 벌도 좋아하긴 해요. 근데 벌보다는 나비가 좋아하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새와 나비와 벌을 불러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붙들레아를 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붙들레아입니다. 네. 정원의 잡초 관리에 대해서 오늘은 짤막하게 말씀했어요. 다음에 언제 한번 잔디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 약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또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잔디하는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